안녕하십니까. 화엄사 잃어버린 200년 저자 무진입니다. 먼저 책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자연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박사 논문으로 화엄사에 관한 연구를 썼는데 그 내용을 일반 분들도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자연스님의 권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고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화엄사 잃어버린 200년이란 책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한 제 책에서 새롭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라가 통일하고 700년 중반이 되어서야 전국으로 불교를 확산하게 되고 전국으로 불교가 확산되는 거점사찰로서 화엄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엄종을 대표하는 스님이 의상스님입니다.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엔 의상스님이 아닌 자장계 황룡사에서 자장계 화엄 또한 이 화엄을 이은 700년 중반 화엄사를 창건한 영기법사의 화엄이 의상스님과 어깨를 겨루든가 아니면 더 강력했던 화엄종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례 지리산 화엄사가 한국 차 문화의 중심지, 한국 차의 유통과 확산의 중심지가 화엄사였다 하는 점입니다. 828년에 대렴이 당나라에서 차씨를 가져오고 신라왕실에서 구례 지리산 화엄사에 차를 심게 하면서 이 이후부터 음다의 문화, 차를 일반 사람들이 마시는 문화가 확산됐다고 삼국유사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 한국 차의 음다의 문화는 구례 지리산 화엄사가 거점 지역이고 확산 지역이고 육통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불교가 삼국시대에 전래가 된 이후에 삼국의 그 중앙 정치, 왕으로 대표하는 왕이 불교를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통치할 수 있는 지배 이념, 통치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사상을 불교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신라가 통일을 한 이후에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도 아우르려고 했던 노력은 700년 중반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경주 위주의 신라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신라로서 새롭게 시작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중심이 화엄종이 있었고 화엄종은 일반 나와 다른 사람들과 화합할 수 있는 중심적인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엄종을 통해서 백제 지역 또 고구려 지역을 통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거점 사찰에 화엄사가 있었다는 것인데 왜 화엄사가 이러한 시대의 거점 사찰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먼저는 화엄사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화엄종 사찰을 대표하는 화엄사, 화엄이란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별함이 있다. 화엄사에는 국보가 5가지가 있는데 이 국보 중에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영석탑이라고 하는데 3층 석탑, 5층 석탑이라는 정형화된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화엄사를 대표하는 사사자 3층 석탑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공양인물상 석조 유물이 조성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화엄사는 아주 특이한 사찰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의 각항전이 옛 화엄사 통일신라 시대의 전각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하려고 노력한 것인데 각항전이 우리나라 경복궁 긍정전 다음으로 큰 전각이거든요. 이만큼 컸다 라는 것으로 봤을 때에도 화엄사는
굉장히 큰 사찰로서 창건이 됐다. 그리고 700년 중반에 창건된 통일신라 시대의 사찰과 비교를 해봤을 때 왕실 사찰로서 창건된 불국사와 버금가는 사찰이 화엄사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왕의 허락 없이 절을 창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엄사를 창건한 스님은 황룡사 출신 연기법사인데 경주의 황룡사는 왕실의 직할사찰입니다. 이 직할사찰의 한 스님이 지리산 구례의 사찰을 창건했다는 것은 왕실의 허락, 왕실의 뜻이 없이는 창건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화엄사 출신 스님 중에 한국 선종, 구산선문을 이끈 위대한 선사들이 또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또한 화엄사는 지리산과 전라도 일대의 스님들이 수계받는 사찰의 거점 사찰입니다. 또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봤을 때 통일신라 시대에 불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700년 중반 화엄사가 거점 사찰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90년대부터 930년 중반까지 이때가 후삼국이 후백제, 후고구려 또 신라가 병합을 하던 시대인데 남학을 대표하는 관해라는 화엄사 스님은 견훤을 지원을 했고 부석사 출신의 희랑 스님은 고려 왕건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고려가 삼국을 통일을 하면서 화엄사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려가 건국이 되면서 고려라는 왕건을 지원했던 의상 스님계 화엄종 스님들이 대우를 받는 것은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또한 의상 스님의 화엄종이 한국 화엄종을 대표하게 되는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04년에 최치원이 쓴 법장화상전에 보면 신라를 대표하는 화엄종 사찰이 10개의 사찰이 있다. 그래서 화엄 13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화엄종 사찰이 1200년대 가면은 의상스님이 대표하는 화엄종으로 바뀌거든요. 즉 1200년대 후반서부터는 고려의 화엄종은 의상계 화엄종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된다. 그러면서 황룡사의 화엄, 자장계 화엄, 연기스님의 화엄은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의상스님께서 화엄종을 대표한다 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있었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황룡사 자장계 화엄 그리고 화엄사 연기법사의 화엄이 더 강력한 화엄종 아니면 의상스님으로 대표되는 부석사 화엄과 대등한 화엄종 사찰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828년도에 삼국유사에 보면은 대렴이 사신으로 중국을 가서 당나라에서 차를 갖고 와서 지리산 일대에 심었다. 이때부터 신라의 차 문화가 확산됐다라고 문헌에 나타납니다. 불교가 신라에 전래된 이후부터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보면 부처님께 공양 올린 다음에 왕이나 아니면 큰 스님들이 차를 이렇게 마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828년이 되면 지방의 화엄종 사찰 또 그 외의 사찰들도 확산이 됐을 것은 추정이 가능하고 이때부터 경주에서 차를 재배를 해서 경주 지역의 사찰들에게 차를 보냈을 텐데 왕실에서 근데 지방까지 보내기는 힘들었을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죠. 추정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차가 지방에 보낼 수 있는 차를 재배할 수 있는 거점 사찰로서 828년도에 화엄사가 선택이 된 것이다. 그리고 또 왕실에서 화엄사에서 차를 재배해서 지방으로 차를 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주 중앙의 왕실에서 허락을 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이렇게 차가 지방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전에 차를 마신다라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이런 모습은 하동 쌍계사의 진감해소 스님의 비문에 보면, 진감해소 스님이 차를 선물 받으니까 나는 차를 잘 마시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차를 그냥 끓여서 마시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828년 이후에 지리산 화엄사에 차를 재배한 다음부터 차 문화, 일반적으로 음다 문화라고 하는데 차를 마시는 문화가 확산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사자 삼층석탑 앞에 있는 공양 인물상이 있습니다. 석등을 이은 인물상이 있는데, 인물상이 우술 착지를 하고 있고 왼손 위에 찻잔을 들고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에도 통일신라 시대의 지리산은 차를 전국으로 퍼뜨리는 거점 지역이다, 화엄사가 차를 재배하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유형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불교와 차 문화를 확산하는 화엄사가 왜 쇠퇴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삼국 시대에 화엄사가 견훤을 지원하면서 쇠퇴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또 고려 시대에는 의상스님의 화엄종이 모든 헤게몬이라고 할까요? 힘을 의상스님을 통해서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화엄사의 연기법사의 전통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조선이 건국되면, 조선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주자학의 나라입니다. 주자는 불교를 아예 싫어했던 사람이고 불교를 비난했던 사람이죠. 한국 불교가 통치 이념, 지배 이념, 아니면 성숙의 이념, 개인의 성숙의 이념을 제공하는 하나의 사상, 철학적인 역할로 같이 종교로서 담당을 했었는데,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러한 부분, 통치 이념, 개인의 성숙의 이념은 주저하게 가져가게 되는 거죠. 불교는 종교로서의 역할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원하고 기복을 하는 그런 의미의 불교, 한국 불교 또한 17세기 이후에 조선 불교를 전통으로 삼다 보니까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보여주는 불교, 그것이 조선 불교입니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의 불교는 태종에 의해서 또 세종에 의해서 완전히 어떤 정책적으로 탄압이 됩니다. 뭐냐 하면 교종이라는 것은 교학,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건데, 이러한 교학, 그러니까 개인의 성숙이나 지배 이념을 제공하는 교학을 아예 뿌리를 뽑죠. 이것이 바로 교와 선이라는 교종과 선종으로 한국 불교, 고려와 통일신라와 신라의 전통적인 불교를 통합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불교계는 화엄정이나 그 외의 모든 종파, 그리고 교학적인 전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불교가 조선 중기가 되면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임진왜란 때는 이 7년간의 전쟁 기간에 1597년도에 재란 때 전국에 외병이 가는 지역의 모든 사찰들은 다 불이 나거든요. 이때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화엄사도 이때에 완전한 타격을 입으면서 화엄사의 역사가 이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닌가 보고,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1630년, 36년에 벽왕각성 스님이 화엄사를 재중건을 하는데, 중건을 하면서 화엄사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중간 해안 스님이 사적기를 쓰십니다. 근데 이때에는 이미 한국의 불교, 조선 불교의 교학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이 사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화엄사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셨지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화엄사의 역사가 사라지고 새롭게 창작되는 소설적인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사적기에 보면은 의상 스님이나 원효 스님이 화엄사에 기거했다. 그래서 화엄사를 준건했다. 자장 스님이 화엄사를 준공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지금까지 또 이 내용이 답습되는데 이것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국 불교의 어떻게 슬픔, 한국 불교의 아픔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의상 스님이나 원효 스님은 경주 이외 또 영주의 부석사를 창건한 그 외의 지역에 절을 창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조선 중기가 되면 그 시대의 불교계에서 유명했던 스님들이 절을 창건했구나라고 창건주로서 의상 원효 스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라는 부분이 사라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한 제 책에서도 화엄사 사적기의 이 부분을 먼저 놓고 다시 역사를 복원하려고 노력했던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참 많았던 부분이 사적기에 보면 화엄사 창건이 54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화엄사가 본사인데 마음적으로는 화엄사 창건 544년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도 고민을 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544년도에 지리산 구례 일대에 절을 창건할 수가 없습니다. 544년이라는 것은 이차돈이 경주에서 순교를 하면서 그 자리에 홍윤사가 창건되고 신라 최초의 사찰이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을 사적기를 쓰신 중간 해안 스님이 그 내용을 갖고 오면서 화엄사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연도입니다. 그렇다면 화엄사의 위대한 역사, 7세기 중반에 창건됐지만 신라의 경주 이외의 지역에 불교를 확산한 거점 사찰로서 화엄사의 격을 높이려면 또한 역사적 사실로서 화엄사를 다시 증명하려면 544년 창건이라는 것은 내려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에서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많은 부분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쓰게 됐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화엄사와 관련된 스님이나 일반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544년 창건이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러한 모습 때문에 750년대에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법사를 강조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한국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가 아닐까? 그리고 고려시대 불교.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우리 불교의 전통을 17세기 불교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불교는 주자학자들, 유학자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남기 위한 불교입니다. 철저하게 어떤 사상, 철학적인 부분을 다 내려놓고 개인의 성숙이라는 부분도 다 내려놓고 다만 선종가 17세기가 되면 교종도 사라지고 선종 일색으로 한국 불교가 남게 되거든요. 이때의 선종이라는 것은 개인의 깨달음을 추구를 합니다. 이것을 저는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는 불교였습니다. 그 불교를 전통으로 한국 불교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산에만 머물게 되는 불교, 현실은 쳐다보지 않는 불교, 이러한 불교가 꼭 불교의 전통인 양 인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려시대나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는 그 시대의 큰 스님, 그 시대의 불교는 지역의 발전, 국가의 발전, 국가와 함께하는 또한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대의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또한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을 성숙시킬 수 있는 사상과 철학을 제공하는 불교였습니다. 이러한 불교, 이러한 화엄사, 이러한 한국 불교의 모습을 끄집어낼 수 있었으면 또한 이 책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한국 불교가 새롭게 더 확장되고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제가 쓴 화엄사 잃어버린 200년에 대해서 동영상을 방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자연스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자연스님께서 제 박사 논문의 지도 교수셨고, 또한 저는 한국 불교가 자연스님처럼 교학적인 학문적인 체계에서 자리를 잡고 수행이라는 체계까지 자리를 잡으시는 자연스님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 한국 불교가 후대에 더욱 발전될 수 있는 토대가 됐을 것으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연스님의 불교에 대한 강의와 유튜브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존경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다시 한번 이렇게 책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자연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